아직은 찾아오지 않은 개별 종목들의 영광의 순간을 발굴해보는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자, 오늘 그로스리서치의 김주영 연구원과 함께하는 날이죠.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오늘 또 이렇게 잠금 해제 종목들 열어보게 될 텐데요. 저희 바로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결손금 털어내는 진에어, 에어부산 흡수합병 수순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통합 LCC가 출범한다라는 소식인데 항공주들 가운데에서 지각 변동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 궁금합니다. 이 뉴스에서 어떤 행간 읽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진에어가 통합 LCC로 합병된다는 얘기가 주요 내용, 뉴스의 주요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과 이제 아시아나가 합병이 되면서 그의 아래에 있는 자회사 LCC들도 합병이 돼야 되는 이제 구조인데, 이제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랑 그리고 아시아나의 이제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서울이 이제 합병이 되어야 되는 이제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결손금을 털어내고 뭐 합병 수순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그 기사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진에어가 이 합병이 된 이후에 어떻게 이제 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병 이후에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 진에어를 볼지 에어부산을 볼지 어떤 종목 열어볼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은 진에어고요. 키워드 두 가지도 바로 확인을 해보죠. 첫 번째 키워드는 해외여행, 두 번째는 통합 LCC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여행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텐데 요즘 해외여행 정말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트렌드가 저는 계속 이어지는 메가 트렌드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작년하고 이제 재작년 23년도 코로나 이제 정상화된 시기부터 계속 보게 되면은 그때 이후로 계속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여주시는 이제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 자료를 보면 동남아, 일본, 중국 모두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의 그 해외여행 여행자 수가 많아진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계속 이어지는 트렌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에 있었던 항공 경기 사이클을 이제 보게 되시면은 이제 호황일 때 늘어났다가 이제 불황일 때는 좀 줄어드는 이제 특성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경기가 불황이라는 내용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되면은 계속 이어진 해외여행 트렌드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어지냐라고 보면은 이제 경험 소비하고 이제 가치 소비를 좀 지향하는 트렌드의 영향이 있다고 이제 보면 되는데, 이제 경험을 좀 더 많이 하는 소비 트렌드로 변화하게 되고 좀 가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소비하는 트렌드가 이제 좀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해외여행은 메가 트렌드로서 계속해서 자리를 잡아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키워드가 해외여행이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 통합 LCC였습니다. 진에어는 LCC 가운데에서도 덩치가 굉장히 큰 LCC 중에 하나인데, 이제 에어부산과의 합병 이슈로 인해서 정말 메가 LCC가 탄생하는 것인가, 또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 통합 LCC가 되게 되면은 이제 제주항공이 기존에 1위였는데 그 제주항공을 뛰어넘는 이제 LCC가 되는 진에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보통의 이제 항공 경기 사이클을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경기가 호황될 때 여행 수요가 또 증가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항공사 흑자를 이제 내게 됩니다. 이제 흑자가 나게 되면은 항공기에서 이제 그에 따라서 공급이 또 증가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경쟁이 심화되면서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항공 경기의 일반적인 사이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여행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좀 공급이 좀 제한되는 상황들이 좀 나타나게 되는데, 공급 제한이 나타나는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항공기의 제조업체의 이제 에어버스와 이제 보잉이 두 회사가 있는데, 각각의 문제로 지금 공급이 좀 제한되고 있습니다. 주요한 그 공급 제한의 문제는 보게 되면은 이제 팬데믹 때 이제 줄여놓은 생산 능력이 이제 좀 다시 이제 올라가는 부분에 있게 되면서 그 회복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 병목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금 보잉하고 에어버스의 이제 수주 잔고가 11년 내에서 12년치 정도가 이제 쌓여 있는 상황이라서 항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넣어도 11년이나 12년 뒤에 이제 항공기를 인도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공급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을까 보면은 진에어는 통합 LCC가 되면서 그 회사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이 이제 처해지게 되고, 진에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통합 LCC의 공급량이 늘어난 공급량을 바탕으로 해서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좀 메리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도 1위가 되는 회사이면서도 공급이 또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경쟁 우위로 작용할 것이 이제 크다 보니까 좀 진에어를 좀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행 수요가 올라가면서 해외 여행지로 취항할 수 있는 노선 확보도 중요하겠고요. 무엇보다 운항할 수 있는 여객 기수가 얼마나 있는가도 굉장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통합 LCC가 됨으로 인해서 항공기 보유수가 가장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이 진에어 통합 LCC 이슈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에어 오늘은 0.6%가량 강세 흐름 띄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가격 전략이 적당할까요? 저는 제가 보고 있는 주가 밴드는 7,500원에서 25,000원 정도까지 이제 주가 밴드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 당시 주가가 7,500원에서 10,000원 정도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7,500원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예. 아무리 떨어도 7,500원까지는 이제 갈 것 같은데 지금 주가 상태를 보면은 9,000원 정도, 즉 코로나 당시에 이제 팬데믹 때 움직이던 주가여다 보니까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고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도 충분히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하방은 막혀 있는데 상방은 좀 열려 있는 투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요영 연구원님께서 7,500원에서 지금 25,000원까지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매수 가능 구간을 한 10,000원 이하 정도로 저희가 잡아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10,000원 이하로 잡아보시면 되고 좀 10,000원 조금 넘어가도 저는 매력적인 것 같은데 25,000원 정도까지는 보니까 매력적인 것 같지만 그래도 10,000원 이하에서 사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방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진에어 통합 LCC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 속에서 7,500원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런 만큼 하방 지지는 7,500원까지 받아주는가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 25,000원 제시해 주신 만큼 목표가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은 바로 종목 공개로 이어가 볼게요. 자, 이번 종목은 파이nem텍입니다. 오늘 뉴스를 또 따로 안 여쭤보는 이유가 파이nem텍은 직접 탐방 다녀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탐방 다녀왔고, 네. 최근에 좀 애플의 이제 그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파이nem텍이 좀 저희도 파이nem텍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좀 한번 탐방을 갔다 왔던 기업입니다. 네. 예, 파이nem텍 바로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수익성 회복이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애플 폴더블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게요. 수익성 회복, 이 부분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전년도 24년도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 보면은 좀 이제 적자가 났었습니다. 이제 적자가 났었던 이유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갤럭시 Z 시리즈로 향한 이제 출하량이 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24년도에 그로 인해서 좀 매출액이 감소된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좀 그 폴더블 폰에서 변화가 다양한 소재나 이런 것들을 좀 변화시키려는 이제 변화들이 있어서 예.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수율이 좀 저하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 좀 이제 적자가 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 회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좀 제가 말씀을 앞에 안 드린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폴더블 플레이트를 이제 만드는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폴더블에서 내장 힌지라고 불리는 부품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 맨 왼쪽에 이제 보시는 게 이제 폴더블의 내장 힌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폴더블 그 디스플레이 자체가 딱딱하다 보니까 그 디스플레이를 좀 접힐 수 있게 좀 식각을 해서 접힐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좀 턴어라운드가 되는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공장이 좀 최적화되고 있고 이제 신규 소재를 적용이 좀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수율이 좀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주요 고객사에서 폴더블 이제 스마트폰 라인업을 좀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생산량이 한 15에서 2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이제 IR 담당자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올해 영업이익 또한 210억 원 정도로 좀 견조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에서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모든 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쪽은 수요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곧 수익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파이nem텍도 올해는 흑자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언급해 주셨고요. 자, 두 번째는 폴더블 폰 이야기예요. 앞서서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해 주셨고 파이nem텍이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입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애플이 본격적으로 폴더블 폰 시장에 뛰어들게 된다면 정말 대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완전히 이제 폴더블 폰은 이제 좀 더 그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폴더블 폰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올해 좀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 생각이 돼서 포인트로 가지고 왔고요. 현재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에 따르면 이제 애플의 경우에 2026년에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 들어오려면은 2025년에 2분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최종 사양이 확정될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게 좀 업계의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 자체는 좀 긴 기간 동안 이제 계속 애플 폴더폰이 나온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계속 들었는데 애플 입장에서 긴 기간 동안 이제 했다 보니까 좀 애플은 좀 완성도를 높이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기존의 레퍼런스가 있는 폴더폰 부품업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술력이랑 레퍼런스를 고려를 했을 때 협력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다 보니까 협력사가 곧 이제 선정될 것으로 나오게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좀 주가 모멘텀도 받을 수 있을 만한 요인이다라는 부분에서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지금 폴더블 폰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 애플이 구축하고 있는 하드웨어 라인업은 뭐 아이패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이패드 향으로도 함께 수혜를 누려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두 개 다 어떤 게 먼저 나올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두 개 다 나올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어서 아이패드나 뭐 아이폰 쪽에서도 폴더블이 이제 되는데 그쪽에서 수혜 볼 수 있는 건 파인앱텍 쪽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애플 부품사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다면 폴더블 폰 대세가 되어가는 과정 안에 파인앱텍도 함께 승차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가격 밴드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저는 한 7,000원 정도까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이제 최종적인 이제 폴더블 사양이 이제 좀 가시화될 경우에는 좀 주가 상승 모멘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럴 것 같고요. 또 이제 애플이 출하량을 얼마나 가져갈지가 좀 관건이긴 합니다. 출하량이 좀 50만 대에서 한 100만 대 정도까지 나오고 뭐 1,500만 대까지도 나온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좀 어떻게 출하량이 나올지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그 주가에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쳐서 주가 하락할 부분도 생각보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좀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관점에서 봤을 때 한 7,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7,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연구원님께서 지금 제시해주신 7,000원의 가격이 결국에는 애플 폴더블 폰 부품사로 지정이 됐을 때 모멘텀을 보고 가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파인앱텍 두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는데요. 목표가 7,000원 잡아주신 만큼 파인앱텍도 애플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에 잠금 해제 그로스 리서치의 김주형 연구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